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의 생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정 권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험 관련해서 나오는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개인회생 보험이 많은 경우 변제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그리고 보험이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오늘 실제로 나왔던 보정 공고를 보여드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먼저 보험 관련해서 보정 공고가 많이 나오는 사항을 한 가지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보정 공고 사항은 최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나왔던 보정 권고 내용이에요. 우선 보시면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 가입자를 기준으로 아래 도표를 작성,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보정사항입니다. 이 보정 권고사항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보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다수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해약 환급금은 보정 권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약관 대출을 받은 금액은 빼고 실제로 우리가 해약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지금도 배우자의 보험도 정리를 다 요구하시고 그 중에서 절반 2분의 1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반영해 달라라는 보정 권고 사항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험이 많은 경우에는 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당초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상향 수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읽어봐야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보정권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가용소득 더하기 월 보험료 합계, 여기에 30%를 곱해서 월 보험료가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가용소득을 올려달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용소득은 내가 법원에 매달 내게 되는 월 변제금을 얘기합니다. 월 변제금이 50만 원인 분이라고 하고 이분이 월 보험료를 다 합쳐서 내시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월 변제금과 월 보험료 합계, 그러니까 5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150만 원이죠. 여기에 곱하기 30%를 합니다. 그러면 45만 원 되죠. 이 45만 원을 내가 내고 있는 월 보험료에서 빼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고 있는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니까 거기서 45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나오죠. 이 55만 원을 월 변제금에 더해서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 보정 권고에 따라서 월 변제금을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된 가용소득은 당초에 내가 법원에 내기로 했던 가용소득인 50만 원에다가 이렇게 보험 때문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55만 원을 더해서 105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분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온다는 걸 모르고 개인회생을 혹시 신청하셨다고 하면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나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더니 보험이 많다고 갑자기 2배가 넘는 변제금을 내라고 하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하기 직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셔서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들보다 보험을 좀 많이 들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제금이 갑자기 높아진다고 하면 개인회생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정 권고가 전국 모든 법원 공통적으로 종종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내 보험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전에 정리하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유지를 안 해도 되는 보험이 혹시 있다고 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을 좀 일부 정리를 해서 그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달에 법원의 월 변제금, 가용소득을 얼마 낼 때 내가 가져도 되는 보험료 납입 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 이걸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보여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월 가용소득 변제금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이 보전공고에 걸리지 않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월 보험료가 21만 원 정도일 때, 그리고 월 가용소득이 60만 원인 분은 25만 원 보험 정도 내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월 가용소득이 70만 원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80만 원인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까지, 90만 원인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월 가용소득이 내가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100만 원까지 괜찮다, 이런 분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43만 원 정도까지는 아까 보전 공고를 받더라도 월 보험료 납부하시는 것 때문에 가용소득이 올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41%에서 한 44% 정도까지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40% 정도 내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법원에 납부할 월 별제금, 가용소득의 한 40% 정도까지는 보험을 유지해도 보험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보정 공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정을 준비하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나에게 혹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 보험료가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더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